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2022학년도 경찰대 영어 기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 사관대 또는 경찰대 공무원 편입 동일하게 난이도가 높으면 말씀드렸다시피 피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피해서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우리는 풀이법에 현혹이 되죠. 또 시험만 끝나면 약장수처럼 약을 파는 강사들 많아요. 그 풀이법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떻게 잘하는 애들은 이런 문제를 푸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2022학년도 경찰 24번 문제 빈칸 추론인데요. 문장의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피하면 피할수록 여러분들은 계속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잘 보시면은 어떤 문제든 다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제 주변에 해석하지 않고 풀이법으로 풀어서 잘 맞춘 애들도 있던데요. 그 학생이 있다면 제 손에 장을 지져요. 예, 그럴 리 없습니다. 다 읽을 겁니다.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다 읽어요. 우연치 않게 잘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우연일 뿐입니다. 단 한 번 오는 거예요. 자, 경찰대 영어 정도라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기본적으로 수능보다는 높고요. 사관 영어보다도 높습니다. 경찰대 영어는. 자, 가도록 하죠. 문제 난이도 한번 같이 경험해 보세요. 자, 시간 있으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저는 바로 읽었다 생각하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있나요? 글쎄, 실제로는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한다면 다 아는 단어가 거의 90% 이상은 돼요. 그런데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게 바로 영어, 외국어인 거예요. 자, 이것을 정복하는 방법은 어휘력도 중요하지만 그 어휘력, 어휘라는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단순한 어휘라는 게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알면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두 번째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문법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문법을 몰라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문법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고요. 이 상황에 들어가면 기계적인 어떤 복제품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 예술 작품은 건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복제를 할 수 있는 상황, 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실제 예술 작품을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 작품의 존재의 퀄리티를 상당히 평가절하가 될 수 있어요.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자체가 예술 작품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술 작품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테면 풍경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데요. 쭉 지나가요. 어디 앞을? 관객. 영화 속에서 영화에서 관객 앞을 쭉 지나가는, 리뷰하면서 쭉 지나가는 그러한 풍경에게도 적용이 돼요. 자, 예술의 물체, 예술의 물건의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한 그런 핵심적인 것이, 즉 진짜야, 가짜야 할 때 진짜죠. 그건 진짜야 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것이 결국 방해될 수 있어요. 방해되죠. 반면에 자연의 어떤 물건, 앞에 말한 풍경 같은 거 되겠죠. 근데 자연의 이러한 것들은 인공이 아닌 자연의 것들, 그런 것들 경우는 그러한 점에서는 그렇게 취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설마 가짜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진짜라는 거, 어떤 것의 진짜라는 것은 본질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그것은 전달될 수 있어요. 시작부터 전달 가능해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예술 작품의 존재 기간, 예술이 실제로 존재했던 시간에서부터 범위가 그 예술 작품이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렇죠? 예술은 역사를 증언해 주죠. 그 예술 작품이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는, 증언해주는 것까지 다 전달돼요. 그게 진짜죠. 그 예술 작품이 겪었던 그러한 역사,
그 역사에 대한 진술, 역사에 대한 그 예술 작품의 역사에 대한 증언은 결국 그게 진짜여야 하죠. 그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그 전자, 역사에 대한 진술, 역사에 대한 증언은 또한 복제가 되면 위험해지겠죠. 실제 존재한 그 기간, 그 물체가 실제 그 예술 작품이 실제 존재해라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 복제가 되면 당연히 그 진실성 없어지겠죠. 당연히 역사의 진실성은. 그래서 정말로 위험해지는 거, 그 역사의 증언,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역사의 증언이 영향을 받게 됐을 때 위험해지는 건 그 물건의, 그 예술품 물건이겠죠. 뭘까요? 권위가 떨어지겠죠. 이게 손상받는 거죠. 손상받는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던 게 jeopardize라는 단어와, 그렇죠? 이 단어가 있죠. jeopardize라는 단어와 계속 나왔던 단어로는 이것도 있겠죠.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 depreciate. 그렇죠?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권위가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 증언이. 네거티브나 홍보나 또는 그 수행 능력, 그 능력을 보는 것, 능력이 아니라, 그 물건의 능력이 아니라, 한계가 아니라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적절하겠다. 자, 제 머릿속에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었던 거죠. 제가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곁들여서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은 기계적 복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복제할 수 있죠, 기계적으로. 그런 것이 근데 실제 예술 작품은 건들진 않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결국엔 예술 작품의 존재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예술 작품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풍경, 그러니까 영화에서 관객 앞으로 쭉 지나가는 그런 풍경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핵심이 바로 진짜냐 가짜냐, 진실성이죠. 근데 그것이 분명 손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풍경 같은 자연적인 대상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취약하지 않죠. 당연히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죠, 누가 봐도. 그래서 어떠한 것이 진짜냐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은 분명 전달됩니다. 진짜라는 것이 전달돼요. 이거 진짜지. 시작하자마자 전달됩니다. 그것은 그것의 존재의 시간에서부터 그 역사에 대한 예술품의 증언, 예술품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네? 그것이 겪었던, 그 예술품이 겪었던 역사에 대해서 예술품 분명 증언해 줍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라는 것을 예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다 진실성이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의 역사적인 증언이 결국 이 진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성, 그 역사적인 그런 증언, 그 작품의 증언은 또한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복제에 의해서 위험해지겠죠. 그 증언은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권위를 상실하겠죠. 그 실제 존재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됐을 땐, 이렇게 되면 결국 복제에 의해서 위험해지겠죠. 이 증언, 테스트모니가 이제 법적 증언도 되고, 근데 법적 증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적 증언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권위가 상실하거든요. 그 증언에 대해서 권위가 상실하죠. 그래서 정말로 역사적 이 증언, 테스트모니에서 어감이 바로 중요해요. 이 어감이 뭐죠? 법적 증언을 생각해 보세요. 권위죠. 역사적인 법적 증언에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영향을 받았다면 손상을 받는 건, 위험해지는 건 뭘까요? 권위의 상실이죠. 그 증언의 권위의 상실이에요. 그 물체 증언의 권위의 상실이다 하면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권위란 말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딱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거티브는 아닌 거 아시겠죠? 홍보 같은 거나 뭐 수행 능력이나 한계 이런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의 테스트모니,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증언, 법적 증언은 아닌데 역사에 대한 증언에 권위가 상실하겠죠. 손상을 받으면 복제됐거나 진짜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 직원이 가짜야. 법원을 상상해 보세요. 권위가 송실되죠. 네, 역시 3점짜리 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단어도 있다 하더라도 해석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그게 영어의 본질이다.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구문이나 문법을 통해서 또는 단어 몇 개 암기해서 풀겠다는, 물론 기초적으로 100점 만점에 뭐 나는 한 7점 맞겠어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고득점 맞겠다는 학생들은 이걸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쓸데없는 뭐 시험 끝나고 나면 뭐 구문 독해하세요 라는 약장수 같은 약팔이에 속지 마시고, 그쵸, 사람이 아프면은 뭔가 의존하고 싶죠. 그래서 약장수에게 정신이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난이도가 높은 거 피하지 말고, 해석해도 해석이 안 돼도 괜찮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아, 내가 해석하는데 해석이 잘 안 돼. 괴로워. 나 그만 포기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해보시면 여러분의 어떤 지능이, 여기 볼게요. 어린아이 지능이 있어요. 7살 아이예요. 7살 아이가 해겔의 어떤 변증법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이 아이가 대학생쯤 돼야 해겔의 변증법을 이해하죠. 이거는 분명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독해를 단순히 의미 전달로만 생각하세요. 왜? 지적 능력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적 능력이 안 따르면 어린애 7세가 대학생에 있는, 대학생도 이해할까 말까는 뭐 그런 것들을 얘가 이해하겠냐고요. 여러분 어린애인 거예요. 어린애. 정신 영역이 어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지문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 문제 읽을 때 아, 이런 말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는 단순하게 단어도 아니고 문법도 아니에요. 본질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약장수하게 속지 마라.